어머니가 돌아가신 날 나는 집안에서 낯선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봉투에는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어머니의 떨리는 손글씨였다. 하지만 그 편지를 펼치기까지 나는 3년이 걸렸다. 어머니는 90이 넘어가셨다. 마지막 몇 년은 요양병원에 계셨다. 나는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뵈었다. 매번 가면 어머니는 나를 못 알아보셨다. 아들이라고 말씀드려도 어머니는 그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셨다. 그날도 그랬다. 나는 어머니 옆에 앉아서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어머니는 숨을 쉬고 계셨지만 이미 멀리 가 계신 것 같았다. 간호사가 들어와서 조용히 말했다. 오래 못 가실 거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어머니는 가셨다. 장례를 치르고 집을 정리하던 중에 그 편지를 발견했다. 어머니의 옷장 깊숙한 곳에 있었다. 낡은 나무 상자 안에 오래된 사진들과 함께. 나는 편지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펼쳐야 할지 말아야 할지. 어머니가 왜 이걸 숨겨두셨을까?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셨을까? 결국 나는 편지를 가방에 넣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대로 서랍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다. 3년이 흘렀다. 나는 59이 되었다. 회사는 명예퇴직을 권했다. 아내와는 10년 전에 이혼했다.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나는 혼자였다. 어느 날 밤 잠이 오지 않아 서랍을 뒤적이다가 그 편지를 다시 발견했다. 봉투는 누렇게 발해 있었다. 나는 한참을 그걸 손에 들고 있다가 천천히 뜯었다. 편지지는 2장이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에게. 이 글을 읽을 때쯤이면 나는 아마 많이 늙어 있거나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너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적어 남긴다. 나는 숨을 멈췄다. 어머니의 글씨는 떨렸지만 또박또박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쓰신 게 느껴졌다. 너는 항상 착한 아이였다. 너무 착해서 걱정이었다. 세상은 착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으니까. 너는 어릴 때부터 남의 말을 잘 들었다.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주 상처받았다. 나는 그걸 알고 있었다. 가슴이 먹먹해졌다. 너는 중학교 때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다가 돌려받지 못했다. 그 친구는 너를 피했고 너는 혼자 울었다. 고등학교 때는 좋아하던 여자아이가 내 친구를 선택했다. 너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밤마다 내 방에서 나는 소리를. 눈물이 흘렀다. 대학 때는 동아리 일을 도맡아 했다. 다들 너에게 맡기고 떠났다. 너는 밤새워 일했고 아무도 고맙다고 하지 않았다. 회사에 들어가서도 마찬가지였다. 너는 야근을 가장 많이 했고 승진은 가장 늦었다. 나는 그런 너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너에게 강해지라고 말하지 않았다. 남의 부탁을 거절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너의 착함이 잘못된 게 아니니까. 편지를 읽는 손이 떨렸다. 세상은 너에게 말한다. 착하게 살면 손해본다고. 강해져야 한다고. 거절해야 한다고. 나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착함은 약함이 아니라는 걸. 너는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했지만 그 후로 돈을 함부로 빌리지 않는 법을 배웠다. 너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지만 그 후로 더 깊이 사랑하는 법을 배웠다. 너는 남의 일을 도맡아 하면서 책임감을 배웠다. 너의 착함 때문에 너는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 상처 덕분에 너는 남의 아픔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었다. 나는 편지를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내 모든 순간을, 내 모든 아픔을. 나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어머니는 항상 내 곁에 계셨다. 둘째 장을 펼쳤다.
너는 지금 힘들 것이다. 나는 너의 나이쯤에 내 아버지를 잃었다. 혼자 너를 키우면서 나는 매일 외로웠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었고 밤이 되면 말할 사람이 없었다. 하지만 나는 살았다. 너 때문에. 너는 내게 이유였다. 아침에 일어나는 이유. 밥을 하는 이유. 웃는 이유. 너는 몰랐겠지만 너는 나를 살게 했다. 이제 너도 혼자다. 아이들은 떠났고 아내도 떠났고 나도 곧 떠날 것이다. 너는 외로울 것이다. 하지만 알아야 한다.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는 걸. 외로움은 너 자신을 만나는 시간이다. 나는 혼자 되고 나서야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어머니가 아니라 그냥 나 자신으로. 나는 그때 비로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았다. 꽃을 키우는 것, 산책하는 것, 책을 읽는 것. 너도 그럴 것이다. 너는 이제 너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너를 위해서. 그게 나쁜 게 아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게 바로 내가 받아야 할 선물이다. 손이 떨렸다. 나는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누군가에게 사랑받아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누군가가 인정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인정해서. 너는 충분히 잘 살았다. 충분히 착했고 충분히 노력했고 충분히 사랑했다. 이제는 그걸 너 자신에게 돌려줄 차례다. 나는 늘 내가 자랑스러웠다. 내가 착한 게, 내가 포기하지 않는 게, 내가 살아있는 게, 그리고 지금도 나는 내 곁에 있다. 내가 외로울 때, 힘들 때, 포기하고 싶을 때,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다. 사랑한다, 내 아들. 편지는 거기서 끝났다.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내어 울었다. 3년 동안, 아니 어쩌면 평생 동안 참았던 것들이 쏟아져 나왔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다.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지쳐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나를 위로하고 싶으셨다.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음 날 나는 오랜만에 산책을 나갔다. 봄이 오고 있었다.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개나리가 피어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걸었다. 어머니의 말씀을 떠올리며 외로움은 끝이 아니라는 것. 나는 이제 안다. 혼자라는 게 버려진 게 아니라는 걸. 혼자라는 건 나를 만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걸. 나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다. 부모님을 위해, 아내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회사를 위해. 나는 늘 뒤에 있었다. 내 것은 나중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할 것이다. 내가 먹고 싶은 걸 먹고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날 것이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 그게 바로 어머니가 원하신 것이다. 집에 돌아와서 나는 편지를 다시 읽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진을 꺼냈다. 어머니는 웃고 계셨다. 나를 보며 웃고 계셨다. 나는 사진을 액자에 넣어 거실에 걸었다. 이제 어머니는 항상 나와 함께다. 내가 밥을 먹을 때도, 책을 읽을 때도, 산책할 때도 어머니는 내 곁에 계신다. 그리고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일주일 후 나는 동네 도서관에 갔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기 위해서. 나는 오랜만에 소설책을 한 권 빌렸다. 젊었을 때 좋아했지만 시간이 없어 읽지 못했던 책. 집에 와서 천천히 읽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며. 누구도 나를 재촉하지 않았다. 누구도 나에게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그게 얼마나 평화로운 일인지 나는 이제야 알았다. 한 달쯤 지났을 때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낸다고.
정말 잘 지낸다고. 아들은 놀란 것 같았다. 목소리가 밝아졌다고. 예전보다 편해 보인다고. 나는 그렇다고 했다. 이제 조금 편해졌다고. 아들이 물었다. 뭐 특별한 일 있으세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할머니 편지를 읽었다고.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숨소리가 들렸다.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가 뭐라고 쓰셨어요?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너를 사랑하라고. 나 자신을. 아들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아버지. 나는 웃었다. 그럼 그렇게 살아라. 내 할머니가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니까. 전화를 끊고 나는 다시 어머니의 편지를 꺼냈다. 이제 편지는 낡고 구겨져 있었다. 몇 번이고 읽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안의 말들은 여전히 선명했다. 너는 충분히 잘 살았다.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나는 항상 내 곁에 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서 지갑 속에 넣었다. 이제 어머니는 늘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저녁이 되자 나는 부엌으로 갔다. 예전에는 혼자 먹는 밥이 쓸쓸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나는 내가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었다. 김치찌개에 계란 후라이. 어머니가 해주시던 것처럼 밥상을 차리고 앉았다. 어머니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밥은 따뜻했다. 김치찌개는 얼큰했다. 계란 후라이는 노릇했다. 혼자 먹는 밥이지만 외롭지 않았다. 어머니가 함께 계셨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깊이 잠들었다. 꿈속에서 어머니를 만났다. 어머니는 젊었고 건강했고 웃고 계셨다. 나는 어머니에게 물었다. 어머니, 제가 잘하고 있는 거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잘하고 있다, 내 아들.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나는 웃고 있었다. 밖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다. 나는 침대에서 일어나 커튼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였다. 나는 이제 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걸. 혼자가 된다는 것도 끝이 아니라는 걸. 그건 새로운 시작이다. 나를 위한 나만의 시간.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누구에게도 미안해하지 않고 그저 나로 사는 시간. 어머니가 주신 마지막 선물. 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산책을 하기 위해. 도서관에 가기 위해. 나를 위해. 걷는 동안 나는 어머니의 말을 떠올렸다. 너는 충분히 잘 살았다. 그래, 나는 잘 살았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최선을 다했다. 실수도 많이 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그게 어머니가 원하신 것이니까. 공원 벤치에 앉아 햇볕을 쬐었다. 따뜻했다. 주머니 속 지갑에는 어머니의 편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어머니가 함께 계셨고 아이들이 있었고 내가 있었다. 그걸로 충분했다. 바람이 불었다. 개나리 꽃잎이 날렸다. 나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느꼈다. 어머니의 손길 같았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 살겠습니다. 나답게.